여러분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이 강의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입문 과정이고요. 교과서가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결산 회계 처리 실무 입문입니다.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아마도 아이파라는 학원에 와서 이런 온라인으로 강의를 거의 처음 듣는 분들일 거예요. 강의를 들어본 적도 없고 회계학이 뭐 아직은 전문 단계도 아닌 분들이에요. 그러면 자, 이 회계를 누가 들을까? 보통 대학에서 회계 원리 정도를 배우고 사회에 나왔는데 이런 재무팀에 근무하는 분들, 이제 근무하게 되는 분들, 세무회계사무소에 다니시는 분들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에게 이 회계가 뭐냐를 제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반이에요. 부탁드릴게요. 가끔 보면 책을 안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화면을 본대요. 여러분 미안해. 그냥 화면 끄세요. 책 안 사시고 그냥 수업을 들으신다고요? 여러분 시간 낭비예요. 아깝잖아? 그런 시간에 다른 일 하세요. 책 팔아먹으려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회계학 수업을 책 없이 그냥 들어요. 그냥 어느 정도 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로 너 떠들어봐. 내가 대충 들을게 그래요? 그럼 저랑 수업 안 하시면 돼요. 저는 그런 분들하고 수업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건 책을 안 사시고 들으시려면 수업에 효과는 없으실 거니 안 들으셔도 된다라는 말을 미리 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그리고 열심히 들으시란 얘기를 하고요. 천천히 책 보시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여러 얘기를 할게요. 다만 제일 중요한 거, 자, 이 수업은 절대로 회계학을 평생 처음 배우시는 분이 듣는 수업이 아니에요. 제 말 이해해요? 나는 차대변을 몰라요.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을 몰라. 그러시면 이 반 듣는 거 아니에요. 이게 혹시 입문이라고 그래서 들으셨어요? 그럼 끄세요. 다른 반 알려드릴게. 함께하는 기초회계실무라는 반이 있어요. 제가 함께하는 이제 뭐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뜻이에요. 함께하는 기초회계실무를 듣는 거예요. 그 반은 평생 회계학을 처음 배우는 분이 듣는 반이에요. 그러니까 그 반과 이 반은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회계학을 배우려고 왔어요. 그러면 함께하는 기초회계 실무를 들으시라고. 제가 다음 주에 녹화를 떠요. 그걸 듣는 거예요. 이거는 최소한 대학교 때 회계 원리는 학교 때 배웠다. 사회에 나와서 뭐 유튜브로 들었든 뭘 했든 간에 회계학 강의를 한번 들어서 최소한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뭐야. 이 정도는 아는 분이 듣는 거예요. 깊이 아는 건 필요 없어. 기본만 아시면 돼요. 이제부터 잡아갈 거니까. 이건 아셨죠? 함께하는 회계 실무를 들으시는 거야. 평생 차변, 대변 지금 이 단어 모르시면 이 수업을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른 수업을 들으면 돼. 그 수업은 차변, 대변이 뭔지부터 설명을 하니까. 됐죠? 그럼 이제부터 칠판 발 쓰지 말고 제 강의 쓰지 마세요. 웬만하면. 자, 회계라는 건 좀 이따도 할 거예요. 우리가 어쨌든 보통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라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들어봤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라는 걸 만드는 게 회계예요. 여러분들의 엄마는, 아빠는 재무상태표라는 말 대신에 대차대조표라는 말을 썼어요. 요새는 다 이제 배워. 근데 문제는 이 회계라는 게 국가가 만들 거. 아니 생각을 해봐. 회사 마음대로 재무제표를 만들면 안 되잖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든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회계 기준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회계 기준이 잘 보세요. 2010년도까지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가 하던 회계를 우리는 뭐냐면 그냥 기업 회계 기준. 기업 회계 기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기업 회계 기준. 참, 저 얘기도 안 했어. 저는 회계사고요. 올해로 제가 회계사를 만으로 41년을 해요.
41년차 회계사.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회계세법을 가르치는 사람 중에 가장 고참, 가장 늙은이, 여러분 표현으로는 꼰대. 이런 게 저예요. 오래 했죠, 그죠? 강의는 36년째예요. 매일 8시간은 1년에 150일을. 하여튼 저보다 강의 많이 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어요. 그런 사람 60대 중반이고요. 참 뻔뻔하죠? 60대 중반의 할아버지 꼰대가 지금 여러분 앞에 와서 강의를 해요. 그래도 들어봐요. 기왕 화면 킨 거. 자, 2010년까지 하던 회계를 기업회계기준이라고 불러요. 기업회계기준. 이걸 영어로 말하면 K-갭이라고 불러요. 잘 모르실 건데 얘는 1981년도에 만들어 놓은 회계 기준이었어요. 제가 아직 회계사 붙기도 전에. 그죠? 굉장히 오래된 거다, 그죠? 지금 46년 전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데 이제 그럼 보나마나 2011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이제 칠판에요. 그럼 회계라고 하는 건 나라마다 만드는데 나라마다가 대표적인 나라가 여러분 유럽이 있고요. 미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만든 회계가 있고 미국이 만든 회계가 있는데 여러분 기가 막히죠? 뭐가 기가 막혀? 죽여요. 이 둘이 안 맞아요. 안 맞는다는 얘기를 알아야 돼. 똑같은 어떤 거래가 있었어. 근데 회계가 유럽 놈이 하는 차대변과 미국 애들이 차대변이 다르다. 그럼 여러분 안 웃겨? 똑같은 거래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각각 나라가 만든 재무제표가 이상하잖아. 우리나라랑 안 맞으니까. 이래서 어쨌든 이랬어. 유럽이 만든 회계를 여러분 우리는 IFRS라고 불렀고 미국이 만든 회계를 우리는 US 갭이라고 불렀어요. US 갭. 그러면 그냥 우리나라 말로도 좀 있어야 되니까 IFRS를 그냥 이게 인터내셔널이거든. 그래서 이걸 그냥 우리가 번역을 국제회계기준. 원래는요, 요 R이 F가 파이낸스야. 그래서 인터내셔널 파이낸스 레포팅 스탠다드라 원래 번역을 하면 국제 재무보고 기준이에요. 근데 좀 그러잖아. 그래서 그냥 번역을 회계 기준으로 한 거야. 미국은 그냥 간단해. 미국은 그냥 미국 회계 기준. 근데 여기서 딱 벌써 느꼈어. 왜? 한국은 K-갭이잖아. 미국은 US 갭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든 옛날의 이 기업 회계 기준은 US 갭을 따라간 거다 이게. 우리는 미국에 연결이 많으니까 이렇게 됐었어. 근데 이제 지금부터 오래됐지 뭐. 이게 오래돼서 여러분 생각해봐. 이게 한 20 몇 년 전부터 똑같은 회계가 양쪽이 다르면 여러분 안 되지 않겠어? 그래서 통합하자라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전 세계가 모여서 투표를 했어요. 빨리 대답. 5초만 생각. 어느 쪽으로 통합이 됐을까요? 어느 쪽으로 통합이 됐을까? 뭐 물으나 마나요. 왜? 미국에 대한 반감이 많으니까 이건 압도적으로 US 갭으로 투표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여러분 회계를 국제회계 기준으로 통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나라만 150개국이 넘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다야. 그리고 미국도 국제회계를 따라가기로 합의를 했어요. 이제 이러면 문제는 언제부터 나라마다 얘를 따라갈 거냐예요. 그게 한국은 2011년이라는 얘기예요. 왜? 한국은 성격이 더럽게 급한 민족이거든. 그러니까 얘를 따라간다니까 우리나라는 못 참아. 빨리 해야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국제회계 기준의 선진국이에요. 빨리 도입을 했거든. 근데 보나마나 이 죽일 놈들이, 저는 이놈들이 나쁜 놈이라고 보는데, 그렇죠? 다른 면에서는 좋은 친구들이고 어쨌든 간에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갑자기 IFRS를 안 따라가겠다는 거야. 이런 나쁜 놈들 빨리 맞다고 그래. 맞아요? 따라가기로 하고 미국도 따라간다니까 우리도 IFRS를 따라갔는데 얘네들이 갑자기 안 따라가겠다는 거야.
몇 년 지나서 쪽팔려서 못 따라가겠다. 이 나쁜 놈들이잖아. 현재 아직도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 안타깝잖아. 왜? 차라리 이때 US 갭을 따라가지. 한국은 아무래도 미국과 연결이 많으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런 하고 나서 저한테, 그죠? 지금 US 갭을 배울 거 아니야. 그러면 AICP에 붙기도 좋은데. 어쨌든 좋아. 그래서 한국은 2011년부터 국제회계 기준을 도입하는데 걔 이름을 영어부터 먼저 쓸게요. KIFRS. 이걸 우리나라 말 번역이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 그러니까 IFRS로 K가 붙은 이유는 뭐야? 한국이 한다. 결론. 얘는 영어고 얘는 국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영어를 그냥 국어로 번역한 것뿐이야. 알았나요? 직역으로 한 거예요. 요런 게 KIFRS고 2011년부터 도입되니까 이 과거 회계 기준은 2011년부터 없어진 겁니다. 결론. K갭이라는 말을 쓰셔도 안 됩니다. 그냥.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 여러분, 이 IFRS가 뭐다? 어려워. 그것도 더럽게 어려워. 저는 평생 이렇게 지랄 같은 회계를 처음 봐요. 정말 한국은 잘못한 거야. US 갭을 따라갔어야 돼요. US 갭이 우리 민족 성향상 받아들이기가 쉬운 회계야. 정말 너무너무 여러분은 모르지 얼마나 많은 재무팀 사람이 얘를 도입하면서 이 재무팀을 그만뒀는 줄 알아? 그만뒀어. 왜? 못해 먹겠거든. 이해도 안 되고 일은 하는데 업무는 모르겠고 그러니 사회생활하면서 그게 제일 힘든 거야. 동의해 여러분?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회사 가면 일을 해야 돼. 맨날 위에서는 그것도 모르냐고 그러고. 그래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만뒀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 봐. 그래서 한국이 고민 끝에 뭘 만들어준 거야? 얘 말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여기다 일반만 붙인 거야.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걸 여러분 만들어주고 잘 잡아줘. 어떻게 한 거야? 상장법인들은 IFRS를 반드시 해라. 머스트 규정인데 상장이 아닌 비상장 법인들은 그냥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거를 이건 한국이 따로 만들어 줄 테니 비상장은 이걸로 해라라고 그래서 2011년부터 여러분 회계가 이원화된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때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그냥 IFRS로 그냥 갔어야 돼요. 모든 기업들이. 이게 너무너무 이걸 결정한 놈들은 욕먹어야 됩니다. 제가 이 책임자라면 절대 이렇게 안 했어요. 제가 어마어마하게 반대도 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여러분이 어렵다는 거야. 비상장이. 이렇게 하면 되거든. 얘를 따라 하되 비상장 중에 규모가 적으면 이 모델에서 조금 몇 개는 쉽게 바꿔주면 되거든. 비상장은 이렇게 하라고. 이걸 이원화시켰어. 이 둘은 정말 달라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이해해요? 대충 비슷할 것 같죠?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이 회계는요. 그래서 회계가 이원화됐는데 여러분은 지금 뭘 모를까? 여러분은 우리나라에 이런 법인이라고 그러지 주식회사 뭐 이런 유한회사 만날 몇 개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모르죠? 그냥 우리 대충 잡아. 우리나라의 법인의 수는 100만 개야. 100만 개. 100만 개가 넘어요, 실제로가. 생각보다 많죠? 물론 대다수는 주식회사야. 이렇게 많아. 그런데 여러분은 말해봐. 상장이라는 게 무슨 회사를 말해? 이런 것도 여러분은 배운 적이 없어. 상장이라는 말이 흔히 말해서 코스피, 코스닥을 말해요. 근데 얘네들은 그냥 상장이 아니라 앞에다가 주권 상장이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이 아는 삼성전자, 현대차가 코스피고 벤처기업들이 코스닥 아니야. 요게 한 2,200개 정도 돼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쓰기도 싫어. 뭐 코넥스라는 데도 있고 KOTC도 있어.
상장은 맞는데 주권이라고는 안 해. 그래서 우리나라는 얘네들은 무조건 IFRS를 하는 거야. and 또 뭐야? and 여기다 쓸까? IPO. 여러분 대답. IPO가 뭐예요? IPO가 몰라? 비상장이 우리는 이제부터 상장하고 싶습니다. 준비하는 기업을 IPO를 준비한다고 그래. 원래 IPO가 상장의 뜻은 아니야. 기업 공개지. 알았나요? 꽤 많은 기업이 준비하고 있잖아. 이런 기업들은 국제회계 기준을 해야 돼. 또 and 뭐야? 비상장인데 if 비상장이지만 국제회계 기준 하고 싶으면 해라. 그래서 제 생각인데 한 5천 개는 될 것 같아. 국제회계 기준. 그러면 100만가 기업 중에 5천 개면 어쨌든 나머지 100만 개는 다 일반 회계 기준이라고. 이해해요? 비교가 안 되잖아. 비교가. 근데 이 국제회계 기준으로 하는 이 약 5천 개의 이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는 대기업들이잖아. 다 여기잖아. 그죠? 여기에 근무하는 재무팀 멤버들이 많잖아. 여기는 적고 규모도 적고 뭐 다 세무회계 사무소들이 하고 있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여기가 많아서 근데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시험이라는 제도가 있잖아. 공인회계사, 세무사, 이 모든 시험은 예로 나와. 시험이. 그래서 대학교의 모든 회계학 강의는 IFRS. 대한민국의 일반 회계 기준 강의는 없어. 아예. 여러분 책도 없다? 어쩌면 이 책이 우리나라의 유일한 책이야. 일반 회계 기준에. 여러분 모르셨죠? 서점 가봐. 여러분이 보는 모든 회계학 코너에 있는 책은 다 IFRS야. 왜? 왜? 개수는 100만 개인데 왜 누구도 안 써? 왜? 아무도 책을 안 사, 이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하거든. 공부를 안 해. 책이 안 팔리는데 책을 왜 써? 안 웃겨, 여러분? 기업이 100만 개야. 한국의 세무회계사무소 뭐 이런 거 회계법인, 세무법인 종사하는 사람이면 10몇만 명이 돼. 근데 책이 아무도 안 나가. 왜? 책을 안 봐. 공부를 안 하니까. 이해해요? 이 수업 듣는 분. 여러분은 회계학을 대학교 때 배웠지? 빨리 대답해. 그럼 사회 나와서 여러분이 회계학 공부를 했어? 안 했다고 그러지? 안 했죠? 안 하죠? 그냥 다니죠? 맨날 마음 뭐야? 어떻게 되겠지? 뭐 내가 굳이 이걸 뭘 봐? 회계 뭐 전산이 하는 거지. AI가 하겠지. 여러분 그래서 사회 몇 년 차들이 이 수업을 듣나 모르겠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돼? 응? 돼? 회계학 잘 돼? 결산? 안 되실 텐데. 문제점을 알아놔. 저는 평생 강의를 했으니까 여러분 잘 들어. 지금부터 수없이 많이 질문을 해 저한테. 뭘 질문할까? 회계사님 왜 저 열심히 했는데 꽤 오래 했는데도 왜 회계학을 모르죠? 그럼 내가 물어봐. 공부 얼마나 했어요? 뭐 했대? 그 정도 갖고는 안 되죠.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부터 공부하세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회계가 2011년부터 이원화됐고 모든 책이나 강의가 IFRS인데 그러면 이 100만 개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대다수의 어마무시한 세무회계 사무소분들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공부해야 될 책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2반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회계학을 배웁니다. 기가 막히겠네요. 칠판 보시면서 화면 잘 봐요. 그래서 우리는 2반을 두 가지로 갑니다. 인문과 중급으로 갑니다. 인문과 중급의 반을 갑니다. 그래서 인문을 16시간 동안 그죠? 이제 이런 걸 쫙 한번 깔아드리고요. 그 다음에 빨리요. 중급은 내가 올해부터 24시간을 하기로 했는데 모르겠네. 24시간 또는 16시간 동안 윗단계에 있는 것들을 강의를 합니다. 이해를 하셨죠? 여러분 자 갑니다. 여러분은 중급에서 저와 함께 승부를 겁니다. 중급에서. 이건 그냥 이해해요. 우리끼리 맨날 하는 말 뭐 애들 장난하는 거.
근데도 여러분은 어려워, 인문이. 지금 여러분 인문이 쉬울 것 같죠? 꿈 깨세요. 들어보시면 뒤지게 어려울 거야. 그래도 듣고 중급에서 승부를 걸게요. 그럼 누가 그러지? 회계사님, 네? 고급은 없어요? 고급이 없을 리가 있어요? 자, 봐요. 이게 영어로 뭐 이건 그냥 회계월, 이걸 영어로 인터미디엇 어카운팅이라고 불러서 대학교 친구들이 중급 회계라고 강의를 했고, 고급 회계는 어드밴스드 어카운팅이라고 그래서 고급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잘 들어요. 그러면 회계사님, 고급 회계 수업을 들으면 뭘 가르쳐? 이걸 가르쳐 줄게. 뭐요? M&A를 가르쳐 줄 거예요. 합병과 기업 인수를 가르쳐 드릴 거고요. 지분법을 가르쳐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에 연결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요거를 따로 배우시고 싶으면 이 수업을 따로 들으시면 돼요. 16시간. 아셨죠? 그러니까 합병. 요새 어저께 제가 뭐 그냥 재미가 있다고 그래야 되나 뭐나 애매하다. 요새 제가 지금 3월 중반에 녹화를 하는데 뭐 협상의 기술이라는 드라마를 해요. 이재훈이라는 배우를 좋아하니까 연기를 잘하는 배우란 말이에요. M&A 팀이 나오되 가끔 제가 웃어. 하도 엉터리라서 웃기기도 하는데 그냥 드라마니까 드라마로 하고 배우들이 그걸 외워서 무슨 전문적인 용어를 하고 하는데 그래도 웃겨. 가끔은 그 쓴 작가가 웃겨서 그래.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를 하고 있는데 드라마로 그냥 이해를 해야지. 그래서 그런 거 합병, 분할, 기업 인수, 지분법, 연결. 여러분 말만 들어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아? 여러분은 M&A 전문가가 되면 안 되나? 그 드라마에 보면 여자 과장이 나와요. 그 여자 과장이 모든 숫자를 다룹니다. 재무제표 분석하고. 맞죠? 여러분 그런 거 멋지지 않으세요? 드라마 안 보신 분? 보셨어요? 안 멋져요? 어마어마한 암산 능력과 회계에 대한 압도적인 지식이 있는 여성이에요. 모든 재무제표를 그분이 다 분석해서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은 변호사고 한 사람은 법을 다루고 한 사람은 수치를 다루고 총괄 이재용 씨는 의사결정을 하는 거야. 이런 게 M&A예요. 그렇죠? 멋있죠? 오시면 고급 회계를 들으실 거고요. 우리는 이 과정에 입문을 할 겁니다. 오케이? 입문을 할 겁니다. 다시요. 쉬울 것 같죠? 안 쉽다니까? 칠판 다 화면 잡으시면서 자, 보고 계세요. 다시 한번. 이항수 수업 거의 처음 들어보죠? 이항수 수업 듣는데 지금 다들 저기 화면 넘어서 화면 안 보고 책을 이렇게 깔짝깔짝하고 한 손으로 핸드폰 목사에 문자 안 왔나? 아 지겨. 저걸 언제까지 들어? 지금 이러고들 있죠? 그냥 화면 끄세요. 그만 들어. 그죠? 이걸 손에서 못 띄겠죠? 그죠? 이걸 봐야 되죠. 막 미치겠죠? 애가 없으면. 그리고 그냥 뭐 지랄 일반에게도 국제에게도 내가 회계를 하고 싶어 하나 더럽게 밥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회계를 하고 앉았지. 이러시면 여러분 화면 끄세요. 들으실 필요 없어요. 왜? 도움 안 되고요. 시간 낭비야. 그런 마음으로 수업 듣지 마. 들으실 필요 없어. 제가 여러분에게 이 강의 들어달라고 애걸복걸할 것 같았죠. 이거 안 들으면 큰일 나요. 이거 들어야 전문가 돼요. 이럴 것 같았어요? 꿈 깨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놈은 그런 놈이 아니에요. 아주 잔인하기로 유명한 놈이죠. 그죠? 화면 끄시고 다른 일들 하세요. TV 보세요. 친구들하고 마음 놓고 SNS 하시고요. 그냥 그저 뭐 쇼폼인가 보세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수업 들으실 거예요? 그러시면 책 깔짝깔짝거리지 마시고 칠판 보세요. 제가 책 보자고 하기 전까지 손으로 핸드폰 만지시지 마시고 책 보지 말고 칠판 보세요. 마음에 담으시고요. 알았나요? 회계학은 어려운 과정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공부하는 비법을 잡을 거예요.
입문을 듣는데 여러분 이게 보통 45분에서 50분짜리 수업이 16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쉬는 시간 10분씩 빼버리면 그냥 실제로는 16시간이 아니라 한 13시간, 12시간 되겠죠, 여러분. 그죠? 화면을 놓고 보실 때 음속 우리 뭐 이런 거 쇼폰 볼 때도 2배속 있죠. 2배속 하지 말고 이건 1.2배와 1.5배가 있어요. 여러분 성향에 따라 1.2배로 들어도 되고 1.5배로 들어도 돼요. 잘 들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1.5배로 들으세요. 이게 1배고요. 1.5배로 들으세요. 이건 1.5배다. 들을만하죠? 1.5배로 해도 들려요. 그러면 이 16시간 강의를 1.5배로 들으시면 한 8, 9시간이면 16시간이 1회독이 돼요. 그럼 일주일에 뭐 한 2번도 들을 수 있겠네. 맞나요? 그래서 이 강의, 이 입문을요, 여러분은 미니멈 3회, 조금 되면 5회까지 연속으로 들으세요. 자, 다시 화면 끄지 마. 이거 중요해. 화면 스탑 누르고 막 공부해. 여러분 그것도 화면 꺼. 공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화면을 켜놓고, 알았나요? 화장실도 가고 밥도 먹어. 밥 먹고 친구 전화하면 통화해. 화면 켜놓고 통화해. 그냥 들어. 또 들으면 되잖아. 무한반복이잖아, 이파연관 회원들은.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3회에서 5회를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 최소한 한 2달 안에 다 듣는다. 됐나요? 여러분이 이래독 하는데 6개월 걸린다. 16시간 강의를 듣는데 6개월이 걸려. 6개월이. 이러니 여러분이 회개하기 안 되는 거야. 알았나요? 2달 안에 3회독, 5회독을 마감한다. 알았죠? 그리고 그걸 안 되면 지금은 내가 아직 공부할 마음이 없구나. 아직 아닌가 봐. 아유, 선생님 한 6개월 있다 또 뵐게. 그러고 오세요. 괜찮아. 지금 꼭 회계학해야 된다는 거 없어. 이해했어요? 그렇게 안 하려면 수업 듣지 마세요. 자, 저 히터 좀 끄게. 마음을 점검하세요. 마음을. 자, 이제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회계사님 2달 정도의 3회독 이상을 보라고요. 빠른 속도로 부담 가져. 네, 처음 볼 때 부담 가지면 안 돼. 그냥 들어. 3번, 5번 들으면 귀가 뚫려요. 아셨죠? 저 믿어요. 대한민국에 미안해. 쓸데없는 말 한마디만 할게. 대한민국에 회계학 강의를 저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보는 놈이에요. 누구도 저 못 이겨요. 누구도 저보다 강의 못해요. 이건 제 자존심이야. 그거 진짜일 거야. 저보다 못해. 왜? 저는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했어요. 여러분이 뭘 모르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잡을 거니까. 알았죠, 여러분요? 고민하지 마세요. 잡아드릴게요. 와, 일반 비상장 법인이 하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회계학을 처음으로 하시는 분이 아닌 일반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을 상대로 쭉 한번 훑어요. 그런데 봐, 여기서 또 갈라진다. 일로 와요. 일반 회계 기준에는 뭐와 뭘로 갈라져?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과 회계감사를 안 받는 기업으로 갈라져.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이 차이는 우리나라에는 이 외감법이라는 법에 따라 쉽게 자산이 120억이 넘어가거나 부채가 70억이 넘거나 매출액이 100억이 넘거나 종업원 수가 100명이 넘거나 요 네 가지 중에 뭐예요, 여러분요? 네 가지 중에 2개 이상만, 2개만 맞으면 회계감사를 받아야 돼요. 2개. 그래서 한 4만 개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 회계감사를 받는 분들이 일반 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를 했나를 보는 게 회계감사고요. 그러면 회계감사, 그러니까 역시 또 그냥 100만 개는 회계감사를 안 받아. 이거는 마음대로 하죠. 왜요? 누구도 타치를 안 해요. 그냥 마음대로 결산해서 법인세 신고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건 회계감사 안 받는 기업들이 하는 결산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은 뭐라고 그래? 그린다는 표현을 써요. 재무제표를 그려. 내가 만들어. 다른 말로 가면 분식회계. 이건 회계가 아니에요. 근데 수없이 많은 분들이 여기에 다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다니면 아무것도 안 해. 감가상각도 안 하고 퇴충도 안 잡고 대손충당금도 안 잡고 외화자산부채 평가도 안 하고 연말에 재고도 다 엉터리고 대손충당금 안 잡고 유가증권 평가 안 하고. 제 말 이해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이 회계감사 안 받는 기업에 다니시는 분이 많을 수 있어. 그래도 우리는 무조건 여기서 강의를 합니다. 회계감사 대상으로. 알았죠? 그러니까 회계감사 아닌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 세무회계 다니시는 분들 정말 이 수업을 듣기 바라고, 여러분은 이게 회계구나,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구나를 배우세요. 다만 회계감사를 안 받으니까 원칙을 어긋나도 누구도 뭐라는 사람이 없으니까 별 상관이 없는 것뿐이에요. 이해해요, 여러분요?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다 알았어요. 공부를 어떻게 할 건지, 어떤 마음으로 할 건지, 어떻게 할지. 그리고 빨리 입문 띄고 중급에 와서 승부 걸고 M&A나 지분법이나 연결을 담당하면 그냥 이 고급 회계 수업 들으면 된다. 다시. 회계사님, 네. 중급 회계를 들어야만, 그죠? 들어야만 고급 회계를 듣나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을. 이해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들로 당장 야, 너 올해부터 지분법 해라. 네가 올해 연결 만들어라. 합병해라. 그러면 그냥 이 수업 들어. 그럼 여러분 삼성전자가도 연결 만들 수 있어. 되셨죠? 고급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야. 이런 내용을 다루는 겁니다. 그냥 들어요. 핵심은 중급 회계라는 거 잊지 말고. 중급 회계는 어렵다, 여러분. 미리 얘기하지 마. 못 따라와. 그래도 그러니까 중급 회계는 최하 5번 이상을 들어야 되는 거고. 이런 과정으로 회계를 잡습니다. 황당스럽죠? 회계는 날로 먹는 건 줄 알았지, 여러분? 공부 안 하는 건 줄 알았지? 대충 차대변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되는 줄 알았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를 배울 겁니다. 이제 교재를 한번 가볼까? 9페이지를 딱 보면, 9페이지를 보면 회계가 뭡니까? 라고 나와요. 1번 의에 두 번째 표,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이렇게 복잡 다양한 기업의 경영활동을 인식 측정해서 기록하고 정리한 후 그 내용을 이용 분석해서 경영활동에 따른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파악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게 그죠? 회계라고 합니다. 칠판 봅니다. 역시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기업에서 왔죠. 그렇죠? 주로 법인이라고 그러고. 빨리요. 요 회사 상태가 뭐라고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지금 떠든 걸 영리법인. 다른 말로 가면 또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 특별법인, 이런 건 비영리법인. 그래서 이렇게 영리법인을 만드는 건 상법이고요. 비영리법인을 만드는 건 주로 뭐 민법, 사립학교법, 특별법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런 걸 다 법인이라 그래요. 자, 봐요. 이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 뭐죠? 수없이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어. 제일 먼저 주식회사 주로 대상으로 하니까 이 회사의 주주라고 그러죠. 주주들. 이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분, 이 회사를 뭐 설립하거나 도중에 주식을 인수한 분들, 개인이나 법인들, 또 여러분은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임직원분들, 또 누가 있죠? 거래처,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처, 또 돈 빌려주는 금융기관,
이쪽은 또 누가 있어요? 그죠? 국세청이라고 그래도 되고요. 과세관청, 세금을 때리는 분들, 일반 투자자들. 이 회사 주식을 사마라. M&A라면 뭐 사마라 이러죠, 여러분요? 이러죠, 여러분? 자,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해관계자. 이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 이해관계자들이 뭐예요? 이 기업과 관련한 뭘 하는 건데 빨리요? 뭐래요? 합리적인 여러분 뭐 의사결정을 합니다. 자, 이 기업과 관련한 여러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합니다. 어떤 의사결정일까? 이 주주는 내가 이 회사가 어려우니 지금 이 회사를 뭐죠? 문 닫을까? 여러분 문 닫는 방법 알아? 말해봐. 문 닫는 방법이 뭔데? 해산? 청산? 파산? 이 세 단어 차이는 여러분 알아?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 그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 해산과 청산과 파산의 차이를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 공부한 적이 없는데. 모르는 거 너무 당연해. 근데 이제부턴 그게 당연한 게 아니야. 그런 걸 알아가야 되고 그래야 이 사회에서 버티시니까. 또 이 회사 주식을 남한테 팔까? M&A로 넘길까? 문 닫을까? 넘길까? 회사가 어려운데 증자할까? 좀 뭐 회사 돈 가져올까? 감자할까? 여러 가지들. 임직원 여러분은 사표 낼까? 월급도 올려달라고 그럴까? 거래처는 물건을 팔까? 살까? 외상으로 줄까 말까? 얼마나 어려워. 안 그래? 외상으로 물건 줘도 돼? 거래할 때? 금융기관 돈 빌려줄까 말까? 몇 프로 이자 받을까? 빌려준 돈 회수할까? 국세청 세무조사 나갈까 말까? 어떻게 할까? 투자자 M&A로 이 회사 살까 말까? 일반 증시에서도 이 회사 살까 말까? 이런 의사결정들. 그죠? 이런 의사결정이야. 그러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 뭐야? 이 기업한테 이 의사결정에 뭐예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거야. 정보를 의사결정하게. 그죠? 근데 그 정보가 두 개야. 뭐야? 그 정보가 이 회사의 재무 상태는 어떠세요? 이 회사의 경영 성과는 어떠세요? 기본적으로 요 두 가지를 달라는 거예요. 재무 상태는 여러분도 너무 잘 알죠? 보통 이 회사가 1년이 1월부터 12월이거든. 1년이 1월부터 12월이니까 시작. 맨 마지막 날 보통 12월 말 이날 현재 이 회사에 뭐라고 그래? 자산이 얼마야? 부채가 얼마야? 그래서 자본이 얼마인데 이런 용어들 알지만 또 배울 거고 여러분 그렇죠? 이런 걸 알려달라는 거야. 회사 게 얼마고 갚아야 될 게 얼마고 넷두라면 얼마야? 그죠? 그리고 이런 걸 포맷, 양식이라고 그러죠. 어떤 법에 정한 양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그걸 우리는 재무상태표라고 불러요. 영어로 financial position이라고 불러요. 이걸 여러분의 엄마 아빠는 대차대조표 BS라고 불렀어. 밸런스 시트. 하나는 미국은 아직도 대차대조표 밸런스 시트야. 우리가 아는 국제회계 기준이 파이낸셜 포지션이라고 불러. 경영 성과는 이 회사가 1월부터 12월까지 뭐 이 회사가 얼마를 팔아서 얼마를 비용이 나가서 얼마의 이익이 났어 라는 걸 나타내 달라는 거야. 이걸 우리는 손익계산서라고 부르고요. 영어로 income statement라고 불러. 그리고 이 이걸 얘를 합쳐서 우리는 얘네들을 보통 재무제표라고 불러요. 영어로 financial statement.